풍수학당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거실이 어쩌면 집안의 복을 전부 내쫓고 있진 않으신지요? 무심코 둔 이것 하나 때문에 재물이 마르고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다는 그런 징후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집안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심장부, 바로 거실입니다. 이곳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흥망성쇠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거실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거실 풍수 이야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히 거실은 가족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집안의 여러 기운들이 교차하는 중심 공간이니까요. 오늘 그 거실을 어떻게 가꾸는 것이 좋을지,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구 배치일까요? 보통은 소파랑 TV 딱 이 조합을 떠올리는데 요즘엔 좀 다른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거실에 아주 큰 테이블을 두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더군요. 소파 중심의 휴식 공간에서 좀 벗어나서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 저도 흥미롭게 봤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소파가 주는 그 편안함도 무시할 순 없지만 거실을 그냥 TV만 보는 곳, 쉬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넓은 테이블이 딱 있으면 뭐 식사도 하고 같이 책도 읽고 또 아이들이랑 뭐 만들기도 하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도 하고 훨씬 생산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나 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거실의 의미가 훨씬 넓어질 수 있겠네요. 아니면 소파랑 테이블을 같이 두는 것도 방법이겠죠. 아, 같이요. 네, 예를 들면 한쪽에는 좀 편안한 소파를 두고 다른 쪽에는 작업이나 대화를 위한 테이블 공간을 마련하는 식으로요. 결국은 그 공간의 균형? 이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핵심은 이 공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가 이걸 먼저 고민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눈길을 끈 게 스피커 이야기도 있었어요. 좋은 음향 시스템이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단순히 음악 듣는 걸 넘어서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풍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소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아, 소리요. 좋은 소리는 당연히 긍정적인 파장을 만들죠. 그래서 공간의 기운을 좋이 만들 수 있습니다. 기운이라는 건 결국 그 공간에 흐르는 에너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텐데요. 맑고 긍정적인 소리는 공간을 정화시키고 또 사람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매일 그냥 듣는 생활소음 말고요. 의식적으로 좋은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같은 걸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공간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와, 그렇군요. 감각적인 만족이 정서적인 안정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꼭 비싼 스피커가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소리로 공간에 좋은 에너지를 채우는 거,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헤드폰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다음은 책입니다. 예로부터 책을 가까이 두는 것을 지혜를 불러오는 방법으로 강조해왔죠. 네, 맞아요. 책은 지식과 지혜의 상징이니까요. 거실에 책장을 두는 건 단순히 인테리어 효과를 넘어서 그 공간에 좀 지적인 분위기, 성장의 기운, 이런 걸 불어넣는 의미가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책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지나 제목만 봐도 생각이 자극되고 글자는 우리에게 배움을 주죠. 특히 가족들이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책들로 채워진 책장은 그 어떤 장식품보다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TV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다 같이 책 읽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겠죠. 거실이 약간 가족 도서관처럼 된다면 와,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공기청정기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아, 네.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거의 필수 가전이죠. 이것도 혹시 풍수랑 관련이 있을까요? 예전 이야기들에는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공기청정기 자체보다는 저는 환기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풍수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바로 기회 순환입니다. 좋은 기운은 맑고 신선한 공기를 통해 흐르거든요. 아, 순환. 네. 그래서 거실의 공기가 정체되지 않고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쓰시든 창문을 열어서 자주 환기를 시키시든 맑은 공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맑고 좋은 기운이 잘 흐르게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거실에 좋은 기운을 좀 해치거나 두지 않는 게 좋은 물건들도 있겠죠.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좀 보이던데요. 네, 몇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진동을 일으키는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조기 같은 그런 큰 가전을 거실에 두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 네. 가끔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거실이나 주방에 두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진동이 왜 안 좋은 건가요? 집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안정과 휴식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큰 진동이 계속 발생하면 마치 우리가 앉은 의자를 누가 계속 흔드는 것처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아, 불안감. 네, 땅에도 생명력 넘치는 생토와 기운 없는 사토가 있듯이 우리가 머무는 공간 자체가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큰 진동은 이런 안정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진동, 발 마사지기 정도는 괜찮겠지만 집 전체에 울림을 주는 수준의 진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이 심리적인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이전 사용자의 기운이 강하게 남은 물건입니다. 특히 중고 가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죠. 아, 맞아요. 요즘 중고거래 많이 하니까 가구를 중고로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럼 모든 중고품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물건, 특히 침대나 소파처럼 사람 몸이 직접 닿고 개인적인 기운이 많이 스며들 수 있는 물건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풍수에서는 물건의 이전 사용자의 에너지나 경험이 남아서 다음 사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의 전사, 전쇠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가능하면 새 가구를 들이는 것이 긍정적인 기운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새로운 공간은 새로운 기운으로 채우는 게 좋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만약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맞습니다.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세 번째는 시야를 답답하게 가로막는 풍경입니다. 창밖 풍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창밖에 나무나 숲이 오거져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글에서는 오히려 가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좀 의외였어요. 네, 무조건 녹지가 보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야의 확보예요. 창문을 열었을 때 시야가 시원하게 트여 있어야 좋은 기운이 막힘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하. 만약 나무나 건물이 너무 가깝게 있어서 창밖 시야를 답답하게 가로막는다면 이건 마치 나의 앞길이나 가능성을 막는 듯한 그런 형국, 즉 모양새나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답답하게 막힌 느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하게 트인 전망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단순히 녹지가 많으냐보다 기운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봐야겠네요. 네 번째로 낡은 집과 새 집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아, 흔히 새 집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군요. 그랬습니다. 물론 새 것이 주는 깨끗함과 설렘은 있죠. 하지만 풍수적으로 집의 좋고 나쁨은 단순히 건물의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되었더라도 터가 좋고 햇볕이 잘 들고 구조가 안정적인 집이 훨씬 더 좋은 기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집들이 많고요. 네네. 반대로 최신식으로 지었지만 입지나 내부 구조가 좋지 않아서 오히려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집의 나이보다는 본질적인 조건, 즉 입지, 채광, 통풍, 구조 등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집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눈이 필요하겠네요. 자, 이제 거실의 오랜 터줏대감이죠. 텔레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TV에 대한 시각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네, TV는 참 오랜 시간 우리 거실의 중심을 차지해왔죠. 하지만 그 역할이나 위상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죠. TV 주변, 특히 그 뒤편에요. 복잡한 전선하고 콘센트 주변은 먼지가 쌓이기 정말 쉬운 곳입니다. 맞아요. 청소하기 진짜 까다로운 것 중 하나죠. 이 먼지가 풍수적으로도 안 좋은 건가요? 먼지가 쌓여 있다는 것 자체가 기운의 정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안전 문제입니다. 아, 안전. 네, 먼지는 화재나 전기 합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입니다. 맑고 정돈된 환경이 좋은 기운의 기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네요.
그리고 TV를 통해서 뭘 보느냐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집안에는 좋은 소리, 좋은 장면이 머무는 것이 좋다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TV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지만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에 계속 노출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기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컨텐츠를 선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곧 나의 에너지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특히 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객관적인 정보 습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자극적이거나 좀 편향된 시각을 접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방송사나 매체의 편집 방향에 따라서 사실이 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겠네요. 혹시 TV 옆에 식물 두는 건 어떤가요?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해서 두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TV 옆에 살아있는 작은 식물을 한두 개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거실은 기운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식물이 나쁜 기운의 매개체가 될 염려는 적고요. 공기 정화나 전자파 완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거실은 괜찮군요. 다만 이전에 욕실에는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욕실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습하고 음한 기운이 강해서 식물이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고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기억나요. 공간의 성격에 따라 식물의 역할도 달라지는 거죠.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군요. TV 주변에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두는 건 어떨까요? 장식장에 이것저것 오려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 브라운관 TV 시절에는 위에 뭘 올려놓기 좋았죠. 요즘도 TV 주변에 장식품이나 소품을 많이 두시는데 역시 기본은 정리정돈입니다. 복을 부른다는 의미의 소품을 두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너무 어지럽게 쌓아두면 오히려 기운의 흐름을 막고 산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청결과 정돈이군요. 그런데 선생님,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컨텐츠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TV 없는 거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과거 TV는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했지만 요즘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그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죠. 가족 구성원 각자가 다른 시간에 다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고요.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거실에 TV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TV 없는 거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TV를 없애고 그 자리에 책장이나 예술 작품을 두어서 공간을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TV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름다운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주는 디지털 액자처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액자. 그것도 좋네요. 만약 큰 화면이 필요하다면 TV 대신에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빔 프로젝터요? 네, 공간을 덜 차지하고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와, 빔 프로젝터. 정말 좋은 대안인데요. 안방 같은 개인적인 공간에 TV 대신 두는 건 어떨까요? 침실은 숙면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자기계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빔 프로젝터는 TV처럼 항상 켜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므로 큰 화면으로 영화 감상 등을 원한다면 괜찮은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와. 오늘 거실 풍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선생님. 거실을 어떻게 꾸미고 활용하느냐가 단순히 그냥 예쁘게 꾸미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집의 기운, 나아가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거실은 집의 심장이자 가족 운명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과도한 진동이나 다른 사람의 손때가 묻은 물건, 답답하게 막힌 시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가족 간의 소통을 돕는 테이블, 좋은 소리를 내는 스피커, 지혜를 주는 책 등으로 공간을 채워보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고 맑은 기운이 잘 순환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가르침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배운 지혜를 통해서 저희 집 거실부터 한번 새롭게 살펴봐야겠어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좋은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풍수학당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거실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것도 좋은 기운을 나누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안에 또 다른 중요한 공간, 어쩌면 예상치 못한 이곳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기운의 통로와 그곳을 통해 운을 증폭시키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운명은 바로 그곳에서 바뀌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